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폭풍류입니다. 오늘은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C++의 새 프로젝트로 만들게요. 헬로 월드로 만들겠습니다. 네,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란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구문이 있죠. 타입 쓰고 띄고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꼼꼼히 해석해 봅시다. 자, 이것의 의미는요, 타입은 정수, 이 변수의 이름은 TA, 초기에 주어지는 초기 값은 0 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심자분들한테 첫날 첫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구문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초심자분들한테는 이 구문을 알려드리면서 반드시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바로 그림을 그려서 공부한다 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인티저 ta equal 0이라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구문은 메모리를 하나 확보한다. 이 메모리를 다루는 규칙은 정수 규칙이다. 즉,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값은 정수로 다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 메모리에 붙어 있는 이름표는 TA, 처음에 들어가는 정수 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요 코드와 요 그림을 같이 매칭해서 공부를 하시라라고 반드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C 언어의 핵심 문법들은 사실 메모리 그림이죠. 메모리 그림을 그리면 모두 다 이해됩니다. 코드 리뷰에서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된다. 하나는 코드 자체의 표현을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컴퓨터 구조적 관점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것, 즉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낫겠죠.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코드를 봐야 코드 리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C++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같이 보는 것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제가 여하튼, 자, 인티저 ta equal 0이라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구문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타입이라는 것. 타입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메모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다. 이렇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모리를 하나 확보하고요. 그게 바로 변수의 선언 구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다룰지 타입을 부여하고요. 메모리에 이름표를 납니다. 이건 이제 코드에서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 처음으로 들어갈 값, 초기 값은 0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구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분들한테 제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는 이 순서대로 타이핑해서 적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써있는 이 별표, 아스트릭 문자요.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별표가 바로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임을 나타내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별표 쓰고 띄고 변수 이름 지었습니다. 이게 포인터 변수이고요. 포인터 변수는 널이라는 것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널이 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포인터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포인터 변수는 한 가지 내용을 더 적어야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간접 참조용으로 만드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 참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간접 참조해서 접근한 메모리, 즉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냐를 앞에다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구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 것도 그러면 정수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구문이라고 더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겠죠. 여하튼 자, 포인터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구문입니다. 자, 위에랑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은 타입은 포인터, 변수 이름은 tpa, 초기 값은 널 ptr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인티저라고 적혀 있는 것은 간접 참조하는 곳의 메모리, 즉 변수. 이 타입은 인티저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위에 내용과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구문이니까 메모리를 하나 확보한다. 예. 타입은 포인터, 이름표는 tpa 이렇게요. 처음 들어가는 값은 널이다. 이렇게 널이라고 적어줄게요. 이해되시죠? 예, 똑같습니다. 정수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구문과 그려주는 방식, 즉 이제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 앞에 인티저요. 요건 요런 뜻이죠. 나중에 간접 참조하게 되면 요런 뜻이에요. 간접 참조가 뭐냐면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소를 값으로 가집니다. 정수 변수에는 정수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를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하튼 자, 주소는 메모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t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운영체제가 부여해 줍니다. 실행 중에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로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주소값을 넣게 될 텐데 이 주소값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x4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끄집어냈어요. 이 주소가 붙어 있는 메모리를 가봤을 때 그 메모리의 타입은 뭐니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는 요 인티저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 별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 포인터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하튼 간접 참조하는 곳에
메모리를 다루는 규칙이 인티저다라고 적어준 것입니다. 여기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간접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조금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느라 먼저 뭐 간접 참조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을 코드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TA 변수의 주소를 넣겠습니다.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A 이름표가 붙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 여기서 예시로 들은 주소는 0x4죠. 0x4가 우변에 얻어집니다. 자, 그 주소 값을 tpa 변수에 넣겠다라는 구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tpa의 별표 하나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7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코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줄이요. 대입 연산자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우변은 값수로 취급을 하고요. 좌변은 변수로 취급합니다. 변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모리고요. 값은 그 메모리에서 끄집어낸 것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TA 여기죠. TA 이름표가 붙어있는 메모리란 뜻이에요. 여기죠. 거기에 주소 연산자 있어요. 그럼 요거죠. 0x4. 오케이. 예.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니까 이 0x4라는 값을 끄집어내서 0x4 할게요. TPA 보이죠? 변수 요겁니다. 메모리 네모칸으로 그린 거요. 거기다가 대입한다. 0x4 할게요. 자, 이제 23번째 줄. 자, 23번째 줄에 이 별표는 간접 참조 연산자 또는 요새는 번지 지정 연산자 이렇게 불러요. 기능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볼게요. TPA라고 써있죠. TPA 앞에 간접 참조 연산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TPA 요거죠, 요거.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TPA 요거죠, 요거. 변수 메모리 거기에 값 0x4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붙어 있는 메모리 요거죠. 예. 접근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으로 사각형을 쳤잖아요. T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메모리예요. 거기까지가 이 간접 참조 연산자의 해석입니다. 보이죠? 포인터 변수에서 주소를 끄집어내서 그 주소가 붙어 있는 메모리 즉 변수. 예, 아시겠죠? 거기다가 7이라는 상수에서 값을 끄집어내서 넣어라. 여기다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즉 포인터 변수에 이용해서 간접 참조한 곳에 메모리를 접근해서 다루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참조라고 해요. 대응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수의 이름표를 써서 변수 메모리를 다루는 것은 직접 참조라고 하죠. 자, 이것을 직접 참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을 간접 참조라고 합니다. 모두 다 메모리에 접근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포인터 변수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 예.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정수 변수란 무엇인가? 정수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 그렇죠? 예.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특히 그림을 같이 그려서 공부를 해두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터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새 근래에 언어들, 뭐 게임 쪽은 유니티 덕분에 C샵을 좀 쓰죠. 그래서 C샵 언어에도 포인터 변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간접 참조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적인 언어들, 이를테면 C샵, 자바 이런 언어들 있죠. 그런 언어의 밑바탕에도 당연히 깔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C샵, 자바 등에는 타입에 이런 분류가 있어요. 갑 타입, 참조 타입, 이런 분류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이 나온 이유는, 자, 이런 분류 개념이 나온 이유는 포인터의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좀 헷갈려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포인터 문법을 제거하고 아예 포인터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타입으로 만들어서 분류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언어들의 이런 참조 타입의 작동 방식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포인터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의 포인터 변수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현대적인 언어, C#, 자바 등이 나오는 갑 타입과 참조 타입의 분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점이 없습니다. 간접 참조의 개념을 보다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참조 타입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보자면 프로그래머한테 중요한 지식 중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자료구조, 자료구조 같은 경우 그 심화된 이해를 하려면 포인터 변수의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포인터 변수란 무엇인가?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 간접 참조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첫째, C# 등의 언어에서 갑 타입, 참조 타입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구조. 자료구조의 실제 구현에 대한 심화 이해의 기본 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이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러한 포인터 변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